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신도는 왕에게 전민 변정도감 설치할 것을 청원했대요. 신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신돈을 통해서 전민 변정도감 이를 설치하고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는 권문세족이 뺏었던 토지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백성들을 노비로 만든 것을 노비에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권세가들은 당시 고려말 때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이 되겠죠. 권문세족을 이렇게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했으나 큰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었다. 자, 공민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민왕은 각종 반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관제를 복구하고요. 친원 세력들을 숙청하죠. 대표적인 기철. 그리고 원에게 빼앗겼을 때 영토를 수복합니다. 쌍성 총관부 지역을 공격해서 수복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 그리고 정방을 이전에 있었던 정방 사사로운 인사기구를 폐지하게 됩니다. 성균관을 부흥시켜서 신진사대부를 양성하고자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답은 4번에 있네요.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영토를 수복하게 됩니다. 늘리죠? 자, 나머지 오답들 1번의 규장각 설치 요거는 조선 후기 정조의 정책입니다. 2번 대동법 실시 최초 실시는 조선 후기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을 시작으로 시행이 되죠. 3번의 독서 상품과는 신라하대 원성왕 시기 때 독서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의 상품으로 나누어서 능력 중심의 관리 채용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었던 사례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더라. 자, 4번이 공민왕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 자료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밭에 심는 것은 구곡분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 농사를 잘 지으면은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야, 농사를 지으면은 돈 좀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익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은 상품 작물의 재배가 성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파, 마늘, 배추, 오이 다 상품 작물이다. 담배는 조선 후기 때 들어왔었던 대표적인 외래 작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조선 후기 때 상품 작물 재배가 성행하는구나, 외래 작물 들어오고 재배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죠. 조선 후기의 농업의 변화는 농업 생산력이 크게 높아졌네. 근데 크게 높아진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양법의 보편화, 일반화, 전국적 시행이다. 이양법 다른 말로 모내기법이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모작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모작이 성행하면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 생산력 증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광작이 가능하고 분홍이 출현하네요. 밭농사 방식으로선 견종법이 출현하죠. 여러 상품 작물들 재배가 성행하는구나.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이런 것들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래서 광작 및 광작 성행하고 그리고 분홍이 출현하면서 농민들의 계층 분화 현상 일부는 부자가 되고 나머지 몰락하는 이런 현상이 촉진되는구나. 2번 토지 소유자에게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건 한참 멀죠. 지게 발급은 대한제국 시기 때 광무개혁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택도 없다. 3번 고액 화폐인 은병, 활구가 주요되었다. 자, 이는 고려 중기 때 발행됐었던 화폐예요. 조선시대다라고 하면은 상평통보, 전국유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고려시대 화폐, 시대를 특정하는 화폐. 3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 관료전 지급 노급 혁파. 자, 이는 신라 신문왕의 정책입니다. 조선 후기 얘기하는데 웬 신문왕? 택도 없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볼게요. 자, 가. 이자겸은 척중경과 함께 반란 일으켜. 이자겸 척중경 반란, 이자겸의 난. 고려 중기 인종 때 경원이 시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당시 문벌 귀족 체제 때의 동요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각되게 되죠. 나에 보니까 최충원 최고 집권기구로 교정도감 설치했다. 뭐 도방을 운영하기도 했었다. 최충원 최씨 정권의 시작이네. 무신 집권 시기로 기존의 문벌 귀족이 넘어갔네요. 고려 후기로 문벌 귀족에서 무신 시기로 넘어갔네요. 예. 그리고 무신 시기로 넘어간 다음에 정중부,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최충원 이렇게 해서 최충원 이후에 최씨 정권이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인종 때 또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 있었는데 그리고 무신 정변이 벌어지고 무신 집권자 쭉 바뀌고 죽고 하다가 최충원 시기로 넘어갔겠구나. 자, 답은 1번이 되겠죠. 묘청 서경촌도 주장. 둘 다 고려 중기 때 있었는데 이자겸의 난 이후에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으로 이어졌단 말이지. 2번 거란장수 소손영이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자, 거란의 침입은요. 고려 초기에 해당하죠. 고려 중기 때 우리를 압박했었던 세력은 거란이 아니라 여진이죠. 예, 여진의 압박을 이자겸은 군신관계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무마시켰다. 그래서 서경파들이 반발했었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3번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신흥 무인 세력, 고려 말 때 신흥 무인 세력은 홍건적과 왜구라는 이 외부 침입을 격파하면서 성장한 무인 세력. 예, 고려 말이죠. 4번 삼별초가 배중손의 지위로 몽골과의 항쟁을 계속하였다. 삼별초의 항쟁인데요. 삼별초는 개경환도에 반발하면서 몽골 침입을 겪은 이후에 개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만하자. 이거 안 된다. 반발했었던 무신 자녀 세력. 예, 그래서 나 이후가 되겠지.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가 이전, 3번과 4번은 나 이후의 역사적 사실들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자. 상소문이 작성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지금 단서를 찾아보면은 최익현이 있어요. 최익현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상소문의 내용을 보니까 토목공사 중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토목공사, 예, 당시 토목공사가 있었나 봐. 이에 대해서 비판했나 봐요. 그게 뭔가 보니까 당백전 혁파, 당백전 있네. 이 토목공사를 위해서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했지. 예, 바로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사업이에요. 흥선대원군이 당시 양반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최익현이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었고 이제 하야하게 되겠죠. 자, 경복궁 중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1번이죠. 2번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조선 책략의 유포는 흥선대원군 하야 이후죠.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황준신의 조선 책략을 가져와서 유포하네요.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너희 조선은 미국과 수교해라 이것이. 미국과 연결돼야 된다.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했었단 말이죠. 조선 책략 유포에 따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0년대 체결될 겁니다. 3번 군국기무처는 1890년대 1차 갑오개혁의 개혁 기구예요. 4번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이모군란의 결과 청과 체결됐었던 내지 통상권을 이제 명시하기도 했었던 해석에 따라서 명시하기도 했었던 그 조약이 되겠습니다. 예, 답은 그래서 1번 흥선대원군의 정책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이네요. 백산 경문, 황토연 승리, 전주성 점령, 화약 체결. 끝에 우금치 관군 일본에게 패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세부 사항들을 여기서 정리해보자.
동학농민운동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하냐.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되었었던 교조신원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고부밀란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1차 봉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차 봉기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자, 이게 4개의 큰 틀이죠. 교조신원운동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종교의 자유를 달라라는 운동이죠. 예, 그래서 삼례에서 집회를 갖고 서울에서 상소문을 올리고 보은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운동에서 사회개혁,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고부밀란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왜 그러냐?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고부관할을 습격했었다. 고부밀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이를 수습하고자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었죠. 그런데 이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을 탄압하네요. 그러자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구나. 이렇게 일으킨 집결했었던 지역이 백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황토연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후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네요. 다급해진 정부가 청해 원군을 요청하죠. 청해 원군을 요청하는데 일본도 청과 텐진 조약을 구실로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네.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라고 하여 농민과 화약을 체결합니다. 전주화약이고 당시 농민들의 요구 조건 12개조 폐정개혁안,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제출하고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철수를 거부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네. 청일전쟁을 일으키네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이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발하네요. 이때 농민들이 충청도 논산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를 진압하러 온 관군 및 일본과 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금치 전투였었어요. 여기서 패배하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지금 그러면은 전주화약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우금치 전투가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1번 을미사변에 반발해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을미의병인데 을미의병은 동학농민운동 이후입니다.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동학농민운동 끝난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이어진 이후의 사건이거든. 그래서 위에 박스 이후의 일 틀렸습니다. 2번 집강소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전주화약 체결 시기 때 농민들이 집강소를 만들고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폐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자치기구를 운영합니다. 요게 사이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3번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 고부관을 습격했다라는 사실은 백산 경문 발표 이전에 있었던 고부밀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4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이는 갑신정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동학농민운동 한참 이전이에요. 택도 없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가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조광조를 비롯한 가 왕도 정치 실현하기 위해서 자, 이 세력은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었던 세력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가 있네요. 조광조가 추진했었던 개혁 정책들이 여기 나왔어요. 공훈을 삭제하였다. 그 다음에 불교 및 도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조직도 폐지하죠. 그렇게 폐지한 조직
소격서라는 기구 이를 폐지했습니다. 소학을 널리 보급했다. 다 조광조. 그리고 이 세력은 사림이죠. 조선 중기 사림은 훈구와 대립하면서 사화라는 정치적 피해를 겪게 되겠지. 사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1번 화백회의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신라 화백회의. 신라의 당시 귀족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조선 건국을 주도하지 않았죠. 사림의 기원은 온건파 사대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은 급진파 사대부고 그를 이었었던 훈구 세력으로 이어지겠죠. 3번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했었던 세력은 신라 말 때 있었던 지방 세력 호족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4번 서원과 향약이 살인들의 향촌사회 기반이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후에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지배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다. 사림에 대한 내용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사람이 인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을사조약 체결되자 상소를 올렸어요. 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결했던 분이 있어요. 일단 민영환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니고 상소문을 올렸대. 그리고 간도에서 뭘 설립했대요. 서전서숙. 그리고 이준, 이휘종 등과 함께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다가 일본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이거 봐라. 헤이그 특사인데요. 헤이그 특사는 고종이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제회의에다가 이를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하지만 이를 구실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게 된다. 자, 헤이그 특사로 갔었던 사람 중에서 수험적으로 인물로 단독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이상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상설입니다. 이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 물산장려운동, 2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 4번에 국민대표회의 새로운 정부 수립 주장. 자, 시기를 보자면 2번은 일단 택도 없죠. 2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은 광복 직후 여운형의 활동이에요. 1번과 4번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전개된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장려운동입니다. 4번에 있는 국민대표회의는 상하이 임시정부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1920년대의 초의 회의예요. 여기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갈등을 벌이게 되죠. 자, 근데 이상설은 1910년대 후반쯤 3.1운동 전에 3.1운동이 1910년대 말이고요. 그 바로 전쯤에 이상설은 돌아가셔요. 그러니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보기에 나오면 전부 오답이에요. 자, 그래서 3번에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했었던 건 이상설의 활동이고 이는 3.1운동 이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망명정부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이상설의 활동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그리고 이상설이 죽은 시점이 3.1운동 직전쯤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오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 보자.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영국인 베델 신문. 끝났어요.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했었던 국권 피탈식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신문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 당시에 여러 국권 피탈운동, 저항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했었던 신문이에요. 대한매일신보 신민의 기관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국가의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 보도에 적극적이기도 했었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근대 시기 때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방문국에서 인쇄하였다라고 돼 있는데요. 방문국에서 인쇄했었던 방문국이 언제 있었냐? 바로 1880년대 초에 초기 개화 정책 시기 때예요. 지금 이 국채보상운동 및
대한매일신보가 활동했던 시기는 1900년대 중반 이후거든요. 시기가 맞지 않다. 1번은 한성순보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 최초 근대신문으로서 순한문 신문인 한성순보. 2번 정답이고요. 3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서재필이 창간했었던 독립신문이 최초 민간신문이죠. 예, 대한매일신보 이전의 독립협회 활동 시기 요때로 파악하시면 되겠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역할을 했었다. 이건 이름이 같은 독립신문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언론 활동으로서 예, 독립신문이 있는데 이 독립신문 이것도 예, 있구나. 이름이 같은데 다른 신문이에요. 대한매일신보와는 관련이 없다.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